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국제정세 시끌시끌한데 그 네. 안에서도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니까요. 네. 오늘 소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시장에서 소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네.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대안의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아서요. 좀 네. 들어볼까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네, 예. 중국의 소비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음료 업계에서도 좀 지각 변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예. 관점들인데 중국 소비의 변화를 몇 가지로 압축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건강식품이 선호가 되면서 네. 이 또 소비의 다원화, 그러나 즉 소비 트렌드가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이제 요식업 매출의 여러 가지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전체 소비에서 외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한 10.2%대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요식업 자체에 대한 매출 흐름들이 크게 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소비 자체가 어떤 요식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9%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요식업에 대한 흐름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음식 배달 서비스의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런 쪽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도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위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좀 대세로 가고 있는 게 예,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거대 식품 기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들이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캉스프라든가 먹류, 어떤 왕왕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매출 자체가 벌써 두 개 회사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적자까지 나오는 현상까지 먹류라는 회사는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식품 기업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좀 소비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캉스프란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40%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라면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가 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라면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2010년대 같은 경우는 1인당 판매량이 한 37봉지까지 나왔었는데 예. 2016년도 가다 보니까 거의 26봉지, 즉 한 5%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는 네, 구조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가다 보니까 먹거리가 좀 바뀌고 있고 게다가 건강을 좀 중시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런 어떤 라면 시장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먹류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우유 시장 쪽에서 점유율 16%로 2위를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적자가 전환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왕왕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식으로 보게 되면 롯데 예. 롯데제과 같은 그러니까 즉 종합 과자 같은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이 위축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떤 우유 관련된 쪽도 중국의 분유 파동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중국 자체 내에서 못 믿겠다라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다변화된 모습들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다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오히려 해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1위 우유 업체인 1위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어떤 미국의 유기농 요거트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쪽으로 또 예. 다변화된 전략 쪽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왕왕 같은 경우도 귀리 우유 같은 좀 곡물 우유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건강 트렌드에 맞추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 새로운 먹거리가 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중국에서 해산물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해산물 쪽이 한 2.4% 정도로 이어졌다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9%까지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해산물에 대한 중국 사람들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럼요. 원래 이제 돼지고기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 아보카도 가격을 또 상당 부분 끌어올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요구르트나 프랑스의 탄산수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카콜라의 중국 점유율이 2010년대 초반에는 40%까지 나왔다가 네. 10%대까지 떨어뜨리는 현상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중국의 먹거리에 다변화된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중국의 식품업계 쪽에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매출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맞춰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의 모멘텀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식품업계들도 이런 쪽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워낙 이제 거대한 시장 경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텐데요. 소비의 패턴이 동조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지점을 잘 공략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부분, 그런 부분 저희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IT 기업에 대한 전략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데에 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소비의 종말이다라는 게 진짜 현실화되나 봐요. 이제 IT 기업에서도 이 구독 경제의 그 새로운 먹거리를 찜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소비가 아니라 렌탈로 네. 그런 시대로 바뀌는 어떤 핵심적인 그렇네요. 상황 쪽에서 예. 이제 그 구독 경제 시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인 산업 쪽에서 네. 이런 ICT가 특히 기술 개발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예. IT 쪽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상황들이죠. 예.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CES 2020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독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예. 일단 구독 경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문 매월 구독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소비 활동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소비라는 어떤 상품 쪽에 대해서 무게를 뒀던 구독 경제가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제품 쪽에서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 쪽으로 바뀌는 쪽이 네. 이제 이 구독 경제의 최근 들어서의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상품 자체가 아닌 서비스 쪽에 가장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IT 기술의 가세가 오히려 이런 쪽을 좀 더 강화시키고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소매업체의 구독 서비스 매출을 보게 되면 2011년도 5,700만 달러에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달러 정도, 거의 5배 이상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구독 경제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매년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떤 연평균 1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 기업의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미국 소매 매출의 성장률 한 3%대 대비해서 5배가량 큰 수치다 네. 보니까 네.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신규 구독 가입자 순 증가율도 연평균 15%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장을 키우는 주도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구독 경제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IT 기업들의 대표적인 혁신적인 모습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구독 경제를 이끌면서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이를 이제 가장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또 미국의 또 하나의 월 149달러만 내면은 24시간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회사가 그래요. 나왔고요. 예. 게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월 3,000엔만 내면은 술이 무제한이랍니다. 술이 무제한이에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커피도 3,000엔만 내면은 무제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수지 타산은 일단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예.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공지능까지 가세가 되면서 어떤 사용자가 경험 관리 기반,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새로운 구독 서비스 모델들을 AI가 또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 네. 이런 어떤 또 속옷 전기 배송도 이런 쪽도 같이 이용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확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과 어떤 모든 산업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2023년 가게 되면은 전 세계 기업의 한 75%가 구독 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들의 빠른 확산도 가장 눈여겨보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서비스인 것 같고요. 전통적인 콘텐츠와 더불어서 새로운 콘텐츠 모델들이 구독 경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전 산업에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경제에 대한 산업 흐름들 저희가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